그렇다면은 이제 퇴직을 해도 사실 제2의 뭐 직업을 요즘은 다 젊으시니까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퇴직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퇴직 시즌에. 네. 근데 그걸 이제 일시금으로 이렇게 빼야 필요해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게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이제 이제는 퇴직금을 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퇴직금을 싸가지고 왔어요. 이제 음. 쭉 내가 퇴직금이 적립이 돼가지고 퇴직을 했어. 음. 이제 IRP를 받거든요. 네. 자, IRP를 받으면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필요하면 일시불 받는 것이고요. 음. 저는 연금 전문가니까 연금으로 받기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뭐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음.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시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일시금 받으면 손해고 뭐 연금 받으면 좀 더 유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절세가 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엄청난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던데. 일시금 타면은요. IRP 통장에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네. IRP로 안 받고 그냥 일시금 받아도 상관없어요. 퇴직 소득세를 냅니다. 네. 그런데 IRP 통장으로 받아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30% 정도를 할인해줘요. 할인이요?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더 좋은 더 거예요? 좋은 사실? 거죠. 네.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원천적으로 내 퇴직 소득세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아, 얼마인지를. 네. 자, 우리 내가 백화점에 네. 30% 할인 쿠폰이 있어. 네. 그죠? 네. 무조건 30% 할인해 준대요. 근데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30% 할인이고요. 1,000,000원짜리 백을 사도 30% 할인이야. 네. 뭐 하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밥 먹겠어요? 1,000,000원짜리 백 사겠어요? 10,000원짜리 네? 밥? 30% 할인해 준다니까요. 아, 할인하면 후자로? 네. 네. 아니, 난 똑같이 30% 할인 쿠폰 네. 한 번 쓸 수 있는데 네. 내가 10,000원짜리 밥 먹으면 3,000원 할인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후자죠. 그죠? 네. 1,000,000원짜리 백을 700에 살 수 있는데 안 사? 또 백이라는 걸 살짝 경계를 뒀네. 네. 백이 많으신가? 아니,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네. 네. 좀 누가 좀 사주지 좀. 네. 듣고 계신가요? 네. 다들? 자, 그래서 결국은 큰 금액을 살 때 30% 할인 쿠폰이 훨씬 더 유효한 거잖아요. 그쵸. 그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시는 직장인들은 20, 30년을 근속하시고요. 퇴직금 받아 나오는 금액이 한 1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자, 20년 근속하고 1억의 퇴직금 받아 나오면 퇴직 소득세율이 얼마냐면 1.1%예요. 1.1%. 네. 30년 근속하고 퇴직금 3억 받아 나오면 네. 퇴직 소득세율이 3.3%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억 20년 근속하고 1억 받아 나오신 분이 내야 될 세금이 110만 원이에요. 네. 일시불로 내야 되는 세금. 일시불로. 그죠? 근데 그거를 일시불로 받으면 네. 9,890만 원 내가 그대로 현금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국가가 세제 혜택을 할인해 준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IRP 넣어서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래. 당장 필요한데 세제 혜택 받으려고 10년을 기다려야 돼. 네. 그러면 국가가 해주는 세제 혜택 할인이 얼마? 30% 할인. 30%. 내가 내야 될 세금 얼마? 110만 원에 30% 할인. 33만 원 할인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퇴직 소득세가 20%여서 내가 1억 쳐다 놓는데 뭐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걸 10년 나눠 받으니까 한 30%니까 한 600만 원 깎아준다. 네. 그럼 괜찮지. 특히 퇴직금을 막 5억, 그쵸. 10억씩 받아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퇴직 세금만 막 3억, 4억을 내드신 분들이 계셔. 이런 분들은 10% 깎아주면 1억이에요. 아니 30% 깎아주면 1억이야.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네. 퇴직 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쵸.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효과가 떨어져요. 10,000원짜리 밥 먹는데 30% 할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제도 지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유명무실한 제도인 거예요. 할인해 줄게 라고 했지만 사실 할인 받아보니 할인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거야. 우리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네. 쌓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마일리지 열심히 사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마일리지를 엄청 쌓았는데 가서 보니까 마일리지 항공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죠? 뭐 서울 제주만 돼. 뉴욕 갈 때는 하나도 안 돼.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일반적인 퇴직자에게는 일시금이나 연금 받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그 세금 때문에 일시금 받을까 연금 받을까를 고민하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필요성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소득이 퇴직금이 많으신 분들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는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뭘 고민하냐. 내가 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라면 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음. IRP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은가? 네. 아니면 그걸 내가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음. 연금으로 받아서 음. 밖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상품적인 고민, 수익적인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IRP 내에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쭉 고민하시면 운용하면서 연금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보니까 더 좋은 상품이 IRP는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일시금으로 퇴직금 받아서 밖에서 따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절세는 사실 포인트가 아니다. 그럼 IRP는 사실 안정적인 거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또? IRP는 말 그대로 어카운트, 계좌이기 때문에 그 바구니거든요. 네. 바구니에 담아서 거기서 내가 위험한 걸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걸 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건 IRP는 옮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국민은행 IRP에서 뭐 삼성증권 IRP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럼 옮겼을 때 뭐 주의사항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옮긴다고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이걸 꼭 명심하셔라. 여기는 상품이 10개가 있고 저기는 상품이 100개가 있대요. 10개 있는 데가 좋아요? 100개 있는 데가 좋아요? 당연히 100개 있는 데가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내가 100개 있다고 100가지를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네, 짠맛, 단맛, 매운맛 있으면 돼요. 여기 다 있어.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짠맛, 조금 더 단맛, 조금 더 매운맛 이런 게 있는 거지. 네. 네. 그래서 큰 상관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옮기는 것 자체에 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더 잘해준다.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의미는 없다. 왜냐면 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쵸.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상품이 여기 없고 저기 있다. 그러면 옮기셔야죠. 그리고 그 옮긴 대로 쭉 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가서 또 한 옮기 1년 보니까 1년 있다 보니까 여기도 또 아니네. 그럼 또 딴 데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와중에서 더 많은 비용들이 그렇겠어요. 소요가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옮기실 때는 잦은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누가 와서 옮겨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좀 투자에 대한 철학을 만들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